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우샘프턴과 뉴캐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일부 22의 사우샘튼입니다. 아스톤빌라에게 0대1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그래도 경기력이 상당히 올라온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결승골도 오픈플레이가 아닌 세트피스에서 허용한 것이었던 만큼 실점 상황에서도 참작의 여지는 있습니다. 네이선 존스 감독은 3백을 플랜 A로 사용하던 감독이었으나 이제는 4백 양상의 시스템을 자리 잡게 하고 있습니다. 워드 프라우즈를 2선으로 기용하면서 워드 프라우즈의 킥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유기적인 대형 변화로 상대를 압박하면서 수비적인 성과도 꽤 괜찮아진 상황입니다. 참고로 최근 5경기에서 사우스햄튼이 멀티 실점을 허용한 경기는 없었습니다. 결정자는 메카시, 코찹, 라리오스, 리브라멘토, 암스트롱, 월코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일부 3위의 뉴캐슬입니다. 팰리스와 0대0으로 비기면서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최근 공격진의 성과가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특히 주포인 알미로는 2023년 들어 공격 포인트를 하나밖에 기록하지 못했고 득점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부상으로 인해 결장이 예상되었던 기마랑이스가 예상을 깨고 선발로 복귀했다는 점인데요. 사실상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기마랑이스가 홀로 지탱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기마랑이스가 이탈하는 경우에는 공격 전개가 더 답답해질 가능성도 충분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골만 넣지 못했을 뿐 기대 득점은 1.25골로 공격 전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정자는 크라프트, 솔비, 타겟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캐슬이 유리한 위치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우샘튼이 최근 수비적으로 상당히 좋기는 하나 롱볼과 측면 위주로 빌드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은 변함이 없는데 공중볼과 수비에 전반적으로 강한 뉴캐슬이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뉴캐슬도 최근에는 공격진의 성과와 폼이 좋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2.5 언더를 1순위로 삼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음은 라치오와 AC밀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일부 5위의 라치오입니다. 볼로냐를 1대0으로 잡아내고 꾸준하게 순항 중입니다. 최근 2경기에서 모두 무실점을 기록하는 등 월드컵 이후 좋지 못했던 실점 억제력이 돌아온 듯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호재인 점인데요. 다만 볼로냐는 아르나우토비치가 빠진 상태라 전방에 상당한 공백이 있던 상황이었고 리그에서 마지막으로 만난 사소올로도 올 시즌 4번째로 득점을 장원 팀이었습니다. 라치오의 풀백 라인이 안정을 찾은 센터백 라인보다 불안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고 밀란의 주요 공격 루트가 측면임을 감안하면 최근 2경기의 결과를 가지고 밀란전에서도 안정적인 수비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성일 수도 있습니다. 결정자는 임모빌레, 힐라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일부 2위의 밀란입니다. 인테르에게 0대3으로 대패하면서 좋지 못한 페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폴리를 추격하기 위해 꼭 잡았어야 할 레츠전을 2대2로 비긴 것은 상당히 아쉬웠던 결과였고 라치오를 상대로도 우세를 장담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밀란은 최근 세트피스와 후반부 실점이 약점인데요. 지난 경기에서도 3번째 실점은 후반전에 나왔고 로마전에서는 87분 이후 2골을 얻어맞으면서 2대0 스코어를 지키지 못하고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라치오가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가진 팀이 아니라는 점은 다행인 점이지만 최근 수비력에서 문제가 생긴 것만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점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놓아도 무방할 것이죠. 결정자는 플로렌츠, 레비치, 발로, 메냥, 크로니치, 이브라히모비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이 상대를 공략해볼 옵션이 상당히 많은데 밀란은 약한 라치오의 측면 수비를 이용할 수 있고 라치오는 최근 밀란이 후반에 흔들린다는 점과 세트피스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밀란의 뒷심이 좋지 못하고 레츠전에서는 2골을 먼저 실점하는 등 라치오보다 수비적인 흔들림이 심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승부에서는 라치오가 유리한 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버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파르타 로테르담과 발베이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일부 6위의 스파르타입니다. 캄비르를 3대0으로 잡아내고 호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캄비르와의 승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셈이죠. 올 시즌 스파르타의 공격 방식은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롱볼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정교한 빌드업보다는 실리적인 운영을 자주 하는 편인데 그러나 올 시즌 리그에서 공격 효율이 최상위권에 위치하는 등 공격진의 결정력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리그에서 4번째로 많은 득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후술하겠지만 발바이크의 빡센 수비 능력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 공격진을 향해 직선적으로 공을 투입하는 것만으로도 상대 수비를 꽤 많이 흔들 수 있을 것입니다. 결정자는 대구주만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 일부 12위의 발바이크입니다.
지난 경기는 경기장 사정으로 인해 치르지 못했습니다. 팀을 정비할 시간을 번 상황이긴 한데 스파르타와는 상성이 맞지 않는 상황으로 보는 편이 나을 듯합니다. 올 시즌 리그 기대 득점에서 6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홈에서의 호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올 시즌 기록한 26골 중 원정에서 기록한 골은 8골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원정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영하면서 득점보다는 실점 억제에 집중하는 편이라 슈팅 전환율이 반토막으로 줄어드는 등 장점을 크게 드러내고 있진 못합니다. 결정자는 로베테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바이크가 세트피스와 PK에서 실점한 골의 비중이 상당해 박스 안에서의 수비력을 높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스파르타가 그동안의 플랜이었던 단순하게 박스 안으로 공을 집어넣는 과정만으로도 발바이크의 수비가 상당히 흔들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파르타가 역습 위주의 팀을 상대로는 수비력을 잘 발휘하면서 상당히 강했습니다. 스파르타 로테르담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